후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후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. 저도 살면서 후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정말로. 네, 맹세코 후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와, 쩔어. 이거 뭐야? 저거 일단 오늘 끝나겠다. 어이구야. 춘카님, 자, 하나님과의 수다를 지금 읽고 있는데요. 주인공이 카레집을 갈까 라멘집을 갈까 하다가 라멘집을 갔잖아요. 거기서 후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, 저자가 말하려는 내용은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를 경험하지 못하므로 자기가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후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잖아요. 주인공이 라면집을 안 가고 카레집을 갔으면 직장 상사를 만나서 더 곤란했을 것이다, 이런 내용인데, 반대로 누가 두 가지 약속 중에서 한 가지 약속을 선택해서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을 하거나 식물인간이 된 경우에는 자기가 선택한 경우 말고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더 나쁜 일이 생길 수 없겠죠. 그리고 주인공이 하나님에게 극단적인 반례를 들면 그 극단적인 예를 드는 이유가 자기가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기 싫고 믿기 싫어서라고 설명하던데, 극단적인 반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저자가 말한 내용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 아닌가요? 저는 하나님과의 수다를 읽으면서 제 고정관념이 많이 깨지고 새로운 관념을 익혀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지만 동시에 많이 답답합니다. 저자가 자기가 말한 내용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적용될 수 있다, 이 정도로만 했으면 더 잘 이해가 됐을 텐데 모든 상황에서 다 적용되는 것이냐, 절대적인 진리이냐, 저자가 정말 하나님인 양 말을 하니까 발레가 계속 떠오르면서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드네요. 춘카님, 하나님과의 수다를 너무 잘 읽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읽으면서 계속 냉탕과 온탕을 오가네요. 자, 제가 오케이, 좋아요. 요약을 해드릴게요. 좋아요. 굉장히 길게 해주셨는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. 뭐냐면은 요점은 그거예요. 요점은, 자, 하나님과의 수다를 계속 읽는데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이 자꾸 발레가 떠오른다는 거죠. 그 책에서 말하는 내용과 주장과 반대되는 사례가 자꾸 떠오르고,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더라. 거기서 나와 있는 내용, 그거를 모든 상황에 접목시킬 수 없을 것 같더라.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이런 상황에선 그렇다고 쳐도 이런 만약에 또 다른 극단적인 예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, 이 책의 내용들이.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. 좋은 것도 있지만 분명히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. 그죠? 네,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, 자, 책의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. 자, 책의 지금 말씀하신 부분만 일단 알려드릴게요. 어차피 나중에 또 같이 할 거니까 같이 하면서 그때 또 자세하게 봐요. 일단 이거 하나만 볼게요. 자, 우리는 후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후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. 저도 살면서 후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정말로. 네, 맹세코 후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책의 내용을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, 거기서 후회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, 어떤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. A라는 선택지와 B라는 선택지가 있어요. 근데 우리가 A를 했을 때 원하는 만큼 뭔가 결과가 안 나왔을 때 후회를 하잖아요. 아, B 할 걸 하고, 그쵸? 반대로 만약에 우리 B를 했어요. 근데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어요. 그러면은 우린 또 말하겠죠. 아, A 할 걸.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A를 고르든 B를 고르든 우리는 그 나머지 경우에 대한 결과값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만약에 설사 B라는 선택을 했다고 해도 더 좋은 결과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후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책의 내용입니다. 하나님과의 수다에 나오는. 그리고 여기서 막 예를 드시면서 뭐 만약에 누군가가 뭐 A라는 선택을 해갖고 치여서 죽었어요. 그러면 그보다 더 나쁜 결과는 없는 거 아닙니까? 라고 했잖아요. 근데 만약에 다른 거 선택을 했어요. B라는 결과 선택했는데 그 B라는 결과 선택하니까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다 같이 죽었어요.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. 몰라요. 네, 전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. 우리가 해보기 전에 절대 몰라요. 해보기 전에 우린 가정할 수 있겠죠. 이걸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정말로 해본 건 아니에요. 그죠? 절대 해볼 수가 없어요. 우린 여기 있으니까. 선택하기 전에 절대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후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. 왜냐면은 뭘 선택하든 간에 우리는 나머지 경우가 더 좋을지 더 나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.
최선의 선택 맞잖아요. 우리가 선택할 때 안 좋은 걸 선택하진 않잖아요.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뭐 두 가지 선택안 중에서 그나마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고른 거고, 그건 우리의 최선이에요.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.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. 맞잖아요. 우리가 미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, 여러분들이.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.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. 그게 만약에, 자, 여기서부터는 책 내용 아닙니다. 여기서부터는 책 내용이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. 제가 후회를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다고 했잖아요. 어떻게 후회를 안 하고 사는지, 왜 후회를 안 하는 건지, 그걸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자, 저는 왜 후회를 안 할까요? 살면서 왜 후회를 안 할까요? 충카님은 잘못된 선택한 적 없어요? 뭐 엄청 많죠. 저 엄청 많아요. 잘못된 선택, 이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선택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굉장히 잘못 산 적도 많이 있어요. 근데 왜 후회를 안 하냐? 왜? 내가 후회한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. 내가 후회한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. 내가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비라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. 그죠? 내 최선이었어요. 내가 20살 때 했던 선택은 그 20살에 포춘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.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. 대신에 후회하지 않는 대신에 반성을 합니다. 저는 반성을 해요.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.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겠다.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선택을 해야겠다 하면서 저는 반성을 할 뿐이지 후회하지 않습니다. 내 선택이니까 존중해요. 그건 나의 최선의 선택이었어. 춘카야, 난 널 이해하고 널 존중해. 비록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는 널 존중하고 너의 선택을 인정해. 난 너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, 혹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나는 그거를 고쳐나갈 뿐이야. 나는 반성할 뿐이야. 전 반성을 하지 후회하지 않습니다. 최선의 선택 맞잖아요, 여러분도.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은 언제든 최선의 선택이잖아요. 여러분의 뭐 지식 수준과 그 영적 수준과 의식 수준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잖아요.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 줄 때 여러분 자신도 존중받는다는 걸 알게 돼요.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존중해 줄 때 주변 사람들도 존중해 주기 시작합니다. 여러분을. 그쵸? 여러분의 선택을 나무라지 마세요. 후회한다는 건 나무란다는 거잖아요. 너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. 바보야. 그러지 마세요.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여러분이 모르는 거 어떻게 해요? 아시겠죠?